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하면 연관 검색으로 떠오르는 것이 갭투자, 또 깡통전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전세를 꽤 선호하죠. 주변 여건만 따라준다라고 하면. 또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5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5천만 원에 대한 그 갭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안 사죠. 왜냐하면 전세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매매를 선호하기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고평가면 자기 자본이 조금만 있으면 소유권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이럴 때는 선호하죠. 그렇지만 주변 여건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더더욱 적극적이겠죠. 그런데 그 확신이 잘 눈에 안 띄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책에 따른 매매가의 눌림 현상도 있고, 임차 시장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매매 시장 자체가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수요층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매매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매매 대비 낮은 전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 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낮아지죠. 그런데 이것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 공급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죠. 물론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2년 후, 3년 후 매매 가격을 쉽사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지와 여건을 꼼꼼히 따져서 봐야 되겠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특히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지 않고 오래된 주택은 대출을 끌어와서 전세가를 맞추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90% 가는 것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건이 받쳐준다고 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겠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전세가만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깡통전세도 일어나는 곳만 일어나요. 왜냐? 내가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아니면 은행 대출을 메우기 힘들어서 이런 경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높은 전세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를 찾게 된다고 하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거의 없죠. 설령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지, 지금처럼 세금이 많은, 또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라면 굳이 매매 시장에 동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깡통 전세다, 전세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과연 이런 전세라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호재와 입지 속에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야지, 단순히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높다고 해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곳까지 다른 쪽으로 볼까봐 좀 무섭네요. 사실 깡통전세의 가장 큰 위험은 가격이 떨어질 그 가능성 때문에 하락이 하락을 불러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죠. 말씀드렸듯이 깡통전세는 수요가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은 전세가 좋다, 전세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여건상 금리는 떨어지고 또 전세에 관한 임차인과 집주인의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굳이 집주인이 전세를 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고 나에 대한 권리가 좀 높아진다라고 싶으니까 당연히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몸값은 올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올 전세를 받아서 그 돈을 제대로 다른 곳에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세를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전세보다는 반전세,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하게끔 되는 거죠. 전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갭 투자가 따라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갭 투자가 소유권을 득하는 데는 1등 공신이에요. 부담이 낮아지니까요. 그런데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득을 보고 투기 성향이 다분히 높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너무나 갭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전세 낀 매물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찬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가 높다, 낮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세 낀 집을 가졌다라는 것이 주택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1억짜리 전세 매물을 가져도 주택 한 채, 10억짜리 매물을 가져도 주택 한 채. 그러니까 지방에는 굳이 전세를 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정답이 되는 거죠. 지방에서 투자 10년을 한다고 해서 서울 1, 2년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규제는 똑같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지방에서 집을 사고 누가 지방에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겠어요. 죽는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세 시장이 되었건 월세 시장이 되었건. 전세는 당연히 오른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어쩌다 여건이 불합리하게 되면 역전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역전세가 나서 또 입지가 좋아지게 되면 상황이 다르게 펼쳐지겠지만, 역전세가 났던 곳이 지방이라면, 또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수요층이 두텁지 않다면 그 역전세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전세 시장을 좋다 나쁘다를 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주변 여건과 수요층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전세 시장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전세를 낀 매물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누구에게는 전세 시장이 기회가 될 수는 있고, 또 누구에게는 전세 시장이 달콤한 사탕발림이 될 수도 있겠죠. 의도치 않게 투기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세가는 시간이 지나면 매매가의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 그 점이 매매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경험칙상 대부분 크든 작든 위로 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